우선 전북은 4-1-4-1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는데요. 손준호 선수가 원볼란치로 나서면서 수비라인 보호와 동시에 빌드업의 핵심 역할을 하였습니다. 후방 빌드업 시에 전북은 수비형 미드필더가 좌우 중앙 수비 사이로 들어가 3백을 형성하고 좌우 풀백이 높게 전진하는 라불 피아나를 구사했습니다. 이처럼 손준호 선수가 수비 라인으로 내려가서 빌드업 코어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전반전의 전북은 주로 좌측으로 공을 보내면서 상대 수비를 한쪽으로 쏠리게 한 후 무릴로 선수의 연기를 이용한 공격 전개를 주로 선보였습니다. 이때 큰 특징이 조규동 선수가 중앙에서 좌측으로 빠지면서 상대 수비를 끌어내고 황규원 선수가 중앙으로 이동하며 투톱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과정까진 좋았으나 전북은 그 이후로 넘어가질 못했습니다. 특히 한쪽으로 쏠린 상대 수비를 공략하기 위한 방향 전환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서 위협적인 공격을 제대로 보이지 못했습니다. 또한 상대 수비를 끌어낸 이후에 허점을 노리기 위해 템포를 올릴 필요가 있었는데 중원과 양 풀백의 템포가 다소 느렸고 상대가 자리 잡을 시간을 계속 허용해주면서 공격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앞에서 말했듯 황교안 선수가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우측이 비게 됐고 그 공간을 김보경 선수가 커버하였는데 측면에 가깝게 위치하다 보니 김보경 선수의 영향력이 감소되었습니다. 김보경 선수가 우측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는 플레이에 능한 선수임은 맞습니다. 지난 시즌 울산에서도 우측 윙으로 자주 나와 측면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는 인버티드 윙어의 움직임을 소화했습니다. 문제는 그때와 지금의 위치 선정입니다. 울산 시절 김보경 선수는 측면과 중앙 사이 하프 스페이스에 자리 잡은 상태에서 중앙으로 들어왔고 그때 생긴 우측 공간을 오버래핑이 뛰어난 김태현 선수가 커버하면서 강력한 공격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날 김보경 선수는 보다 측면으로 빠져있는 경우가 많았고 우측 풀백인 이용 선수와의 시너지도 맞지 않아 본인의 역량을 제대로 보일 수 없었습니다. 또 이날따라 유독 윙어가 아닌 선수들이 측면으로 가서 직선적인 움직임을 보였고 김보경 선수도 우측에서 본인의 특기가 아닌 직선 움직임을 보이면서 위협적이지 않은 공격이 나왔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김보경이 측면이 아닌 중앙에 있을 땐 어떤 장면들이 연출됐는지 보신다면 그가 어디에 있을 때 가장 빛났는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결국 전반전엔 골문을 두드리지 못한 채로 후반전을 맞이했고 이동국 선수가 투입되면서 또 상대가 예측하기 쉬운 패턴으로 공략을 시도하게 됩니다. 따로 장면을 잡진 않았지만 이미 보시는 분들도 아실만한 패턴으로 엔드라인에서 좌우 풀백, 특히 이용 선수에게 볼을 집중시키면서 박스 안으로 높은 크로스만 시도하는 패턴입니다. 이 방법은 두 줄 수비를 깨기 위해 측면을 활용한다기보단 측면만 사용하는 공격으로 상대가 대처하기 쉬운 공격법 중 하나입니다. 참고로 성공률이 딱히 높은 방법이 아닌데 이장님은 빅맨으로 투톱을 형성하면서 성공률을 다소 높이는 식으로 대처해왔습니다. 이날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은 건 교체 투입된 쿠니모토 선수였습니다. 중원의 기동력이 어째서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쿠니모토 선수가 들어오면서 경기 템포가 빨라지자 수원의 수비가 점점 휘둘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쿠니모토 선수의 이런 장면들을 보면 오히려 김보경 선수가 우측면에 서는 것보다 쿠니모토 선수가 우측면에 서는 게 더 좋아 보였습니다. 쿠니모토 선수도 이미 경남 시절부터 인버티드 윙어의 움직임을 소화할 줄 아는 선수였고 기동력도 탑재한 선수이며 예전부터 본인이 리오넬 메시의 플레이를 동경하고 따라하려 한다고 말한 만큼 우측 윙을 맡기는 게 괜찮아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무릴로 선수의 활약이 인상 깊어서 쿠니모토 선수를 좌측 윙으로 보내기보단 무릴로 선수가 좌측 윙에 나서고 쿠니모토 선수는 우측 윙에 나서는 게 좀 더 위협적인 연계 플레이를 연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막전의 경기 템포로 봤을 땐 쿠니모토 선수에겐 정말 미안하지만 이번 시즌 매 경기에 출장해야 전북이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막전에서처럼 김보경, 이승기 선수로 중원 조합을 짜면 경기 템포도 느려질 뿐만 아니라 오른방과 방향 전환을 홀딩이 전부 도맡게 되어 부담을 받게 됩니다. 김보경과 이승기 선수를 같은 포지션으로 분류해서 적절히 로테이션을 돌리고 한쪽엔 쿠니모토 선수처럼 기동력이 있고 템포를 높일 수 있는 선수가 나서면 상대 수비를 더 쉽게 공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효과적인 공격 포지션을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하나는 4-1-4-1의 4를 무릴로, 김보경, 쿠니모토, 황교원 이렇게 나서면서 좌측에선 연계 플레이로 떨어 들어가는 장면을 연출하며 상대 수비를 쏠리게 하고 우측에선 황교원 선수가 직선 돌파를 계속 시도하는 첫 번째 포지션과 4-2-3-1의 3을 무릴로, 김보경, 쿠니모토 이렇게 구성하면서 양쪽 윙어들이 중앙으로 들어오게끔 한 후 양쪽 풀백들이 적극적으로 오버래핑에 가담하며 측면을 커버하는 두 번째 포지션을 생각해봤습니다. 개막전을 보면서 윙어의 추가 영입이 없다면 이번 시즌에 풀어갈 키는 무릴로, 김보경, 쿠니모토 이 세 선수에게 있다고 느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건
앞에서 방향전환, 경기 템포와 같은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말했는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반드시 양쪽 풀백들의 기량이 올라와야 합니다. 현대축구에선 풀백들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큰 수준이고 지금 전북의 공격을 살리기 위해선 양쪽 풀백들의 기량이 지금보다 더 올라와야 합니다. 앞선 두 번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예선과 개막전에서 전북의 풀백들은 계속해서 템포, 크로스의 부정확, 빌드업 고전 등의 문제를 드러내면서 공격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전방 3명 모두가 타깃맨 스타일을 뛰는 전북에선 타깃맨이 있는 박스 앞 구역에 볼을 많이 투입시켜야 효과적인 공격을 이룰 수 있고 그 역할을 풀백들이 맡아줘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셈입니다. 이번 영상은 집중력이 문제가 있었던 건지 분석 내용의 퀄리티도 양도 좋지 못한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 부산전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 오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전북이 이번 시즌을 잘 거둘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